저를 이지백이라고 부르시던데 사실 맞습니다. 내년이 바로 제 100번째 생일이거든요. 진로 is 100년. 소주의 원조 진로. 제로 슈거로 쏙. 이 세 명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바로 가난입니다. 호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가난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합니다. 너네들이 성적에 허덕일 때 나는 빚쟁이에게 쫓겼지만 엄마 괜찮아 밥은 하루에 한 끼면 돼 남은 건 내일 데피면 돼 그레이톤에서 태어난 그 자체로 난 제일 평생 벗지 못했었던 그 가난이란 배 가사만 봤을 때 얘네 할렘에서 자란 건가 싶지만 약간 기믹도 있긴 있대요. 각자 갖고 있는 사연에 살을 좀 붙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호미들의 스토리에 기믹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했던 건 기믹 없는 100% 팩트입니다. 먼저 호미들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CK의 연결고리 역할이 컸습니다. 신은 CK의 중딩 친구, 루이는 CK의 고딩 친구입니다. 그리고 CK의 주선 하에 신과 루이도 나중에 친해지고요. 이 셋은 저마다의 집안 사정도 털어놓고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더 돈독한 사이가 되는데요. 이때 주로 들었던 건 일리네어 음악이었대요. 일리네어가 국힙신에서 머니 스웩을 간지나게 선보인 거의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래서 호미들은 일리네어 거 듣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 셋은 어느 날 각 잡고 음악 한번 해보자고 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단칸방 하나 구해서 같이 삽니다. 원래는 CK랑 친이랑 듀오로 하려 했다가 루이도 나중에 낄까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트리오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알바로 생활비 충당하고 나머지 시간은 음악하는데 몰빵했대요. 그렇게 배고픈 음악을 하고 있을 때쯤 이들은 오디션 소식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슈퍼비의 랩학원이었습니다. 쇼미에 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슈퍼비의 랩학원을 택한 이유는 이게 팀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이었죠. 호미들이 약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진짜 딱 이 마인드여서 개인으로 참가하는 게 꺼려졌나봐요. 그렇게 이들은 지원 영상을 보내고 합격해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들의 간절함과 스타성이 심사위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때 우승자 가장 큰 혜택이 영NH 스몰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슈퍼비의 재량으로 2위를 차지한 호미들까지 크루로 들어가죠. 대망의 2등 이제 호미들 축하드려요. 근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호미들까지 영NH 스몰즈에 넣기로 했습니다. 네. 이때 호미들은 됐다 하면서 집에서 성공 10초 전이란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냥 뭐 흥분 그 자체였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준우승의 기쁨도 잠시 다시 하루종일 작업에만 몰두해야 하는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한편 이때 국힙씨는 플렉스 문화로 들끓었는데요. 메이저 래퍼들의 영향으로 너도 나도 플렉스란 단어를 가사에 쑤셔 박았죠.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도요. 근데 이 당시 호미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이런 거 하니까요. 슈퍼빈 이런 호미들한테 그런 거 말고 니들만의 걸 하라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결국 너희들도 어중이 떠중이 된다면서요. 이때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게토 바이브죠. 게토는 빈민 거주 지역으로 힙합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토 음악을 한다고 하면 총, 마약, 여자 이런 얘기를 다루는데 이 모든 건 결국 가난에서 파생된 거죠. 그리고 호미들 역시 각자 가난과 관련한 사연이 있으니까 이걸 한국식 게토로 풀어보자고 합니다. 데플렉스 시대에 이를 역행하는 음악을 한 거죠. 그렇게 첫 앨범을 완성한 그들은 2019년에 정식 데뷔합니다. 수돗물로 지새던 밤 항상 모자란 돈또 모자란 러브 모자란 잠 아무리 아늑할 땐 I remember 헤드폰 속 멋진 형들이 손 내밀어 그 형들 이제 내게 손을 내밀어. 가사에 짠함이 묻어있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총각김치, 배를 채우기 위해 찾는 무한리필집, 10분 동안 물에 불린 삼각김밥, 가난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엮어서 잘 풀어냅니다. 또 자기 상황만 나열하는 식으로 랩메이킹을 했다면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중간중간에 넣었단 게 이런 루즈함을 환기시켰죠. 그리고 호미들의 이 리드미컬함과 톤, 이게 호미들 매력을 제대로 살립니다. CK랑 루이가 하이톤으로 찌르면 친이 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톤으로 중심을 딱 잡아줬죠. 그래서인지 친의 훅이 더 돋보였어요. 친은 훅을 짤 때 외계어로 막 떠들다가 라임이 대충 맞아 들어가거나 단어 하나가 꽂히면 멤버들이 그걸 가사로 짠대요. 마치 상하차, 진인사 대천명처럼 말이죠. 16시 뛰었던 상하차 일당을 못 받고 다시 또 거리 배고파 죽겠던 비틀터리 아이가 선택한 편의점 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발버둥 치는 우리 세 명이 너무 기특했대 지는 사대 1000명 기다렸더니 질투난 병신들의 긴급대책. 이후 호미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앨범 게토키즈를 들고 옵니다. 1, 2번 트랙에선 미래에 플렉스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담았고 그 다음 트랙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살았던 동네,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것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의지, 어쩌면 호미들은 가난을 원동력 삼아 더 큰 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땐 배고파 울어대 매일 시끄러 처맞고 내질 날 매미 움직여 얻어야 했어 난 개미 이제는 초인종 울어대 뱀이
그래 우리 살아났어 지옥 이제 어디 가든 대비요 스톱 심한 지요 어릴 때부터 쌍욕 나는 가난해서 끼에 돈이 좋아 달리 편안하게 자란 너넨 몰라 사실 알면서 다 익숙함에 속아 진짜 언제 터지나 했던 그들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가난을 주제로 한 그들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와 동시에 공감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을 자연스레 팬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번 앨범이 좋은 반응을 얻자 호미들은 가난에서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앨범에선 이전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옵니다. 우리 이제 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모든 게 챙챙챙 다 쏟은 앞에 이제 너만 맘에